안녕하세요. CIT 코칭연구소입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조정아 코치입니다. 오늘은 캐주얼한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요. 직장 생활 고민을 주제로 무엇이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미리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주로 고민에 대해서 스스로 해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코치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제가 또 들려드리게 될지 저도 스스로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일도 못하는데 퇴근은 칼같이 하는 직원 보기 싫어요. 벌써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1년이 다 됐는데 일을 너무 못한다고 하십니다. 또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면 변명만 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그쵸? 일도 다 끝내지도 않고 딱 이렇게 시간 딱 되면은 가는 모습 보면은 참 그쵸. 또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너무 막 얄미우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 주신 분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당신이 생각하시는 일을 못한다 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하는 거예요. 네. 일을 못한다 라는 게 되게 명확한 평가를 내려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되게 모호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넌 성격이 안 좋아 라고 하면 나는 그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언제 나의 어떤 행동을 보고 저렇게 말하는 건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분이 나를 좀 싫어하는구나 어떡하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주로 쓰시는 방법이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부분을 자주 누가 이야기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혼나고 있어. 혼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질까요? 도망가고 싶어.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행동이 뭔지까지는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주 늦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왜 이렇게 맨날 늦어요? 좀 일찍 옵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늦냐? 라고 하면은 이분이 얼마나 내가 늦게 오는 것에 지금 속상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일부터 일찍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제는 일찍 왔는데 이 정도로 진짜 변명을 하게 되거나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께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말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맨날 늦어요? 가 아니고 앞으로 출근 시간 5분 전에 도착해서 나랑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어때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라는 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까지 이해될 수 있게 좀 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퇴근해도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일이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요. 퇴근 후에도 찜찜하고 집에서도 일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네요. 심할 때는 꿈도까지 꾼다니. 아니 이분의 상사분은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고심하신다는 걸 과연 아실지 제가 대신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퇴근하고 나서 온오프 확실히 되는 분들 부럽다 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진짜 책임감이 강하신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잘 완수하고 싶고 잘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하나 드냐면 우리 CIT 코칭 연구소의 부사장 코치님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쓰신 칼럼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어서 그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워킹맘이면서 이 코칭 회사의 부사장까지 같이 하시려니까 얼마나 삶이 정신없으셨겠어요. 그쵸? 네. 내가 오늘 또 놓친 게 뭐가 있지? 오늘도 이걸 다 못 끝냈네. 이것 때문에, 자려고 누워도 오늘 못 마친 게 항상 마음에 남아서 편히 잠이 안 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도 이걸 못했네. 맨날 이걸 떠올리면서 잠들다가 문득, 아니야. 내가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한 거 있는데, 그리고 마친 것도 있는데, 너무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빠뜨린 것만, 오늘 놓친 것만 생각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가 뭘 잘했는지, 오늘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이걸 좀 한번 기억해보자. 라고 해서, 코칭에서는 이제 자기 인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시도를 해보셨더니, 그날부터 꿀잠이 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께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오늘 하루에 많은 일을 해내고, 네, 그 다음에 잘 마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간 다음에는 오늘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오늘 내가 어떤 면에서 멋졌는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노트도 할 수 있고요. 자기 전에 누우면 그거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네, 꿀잠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너무 싫은 상사 앞에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하셨어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안 맞는데 자꾸 사적인 이야기 하는 거 너무 싫어요. 네. 이분 앞에서는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대답도 하기 싫어요. 네, 근데 또 피하는 게 답은 아닐 것 같아서 답답하시다 하셨네요. 그쵸. 상사면 또 안 보고 살 수도 없잖아요. 너무 괴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득 생각하기에 이분이 사적인 얘기를 와서 이렇게 블라블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상사분은 여기에 이 고민 주신 분이 본인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를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더 표정 관리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차피 내가 표정 관리 한다고 해도 그분이 내 마음 다 안다. 그냥 얼굴에 다 써있다. 심지어 그냥 전광판처럼 다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한 게 전광판처럼 다 나오니까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이, 다른 내 바뀌어진 생각이 전광판에 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차피 전광판에 다 나간 거 이 사람 다 본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이 사람이 이거 보는 거를 까지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네. 뭐 둘 다 쉽지 않겠다 싶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를 만약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 생각이 드신다면, 왜냐면 이분도 피하는 게 답은 아닐 것 같다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좀 바꿔봐서 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전광판의 표정을 좀 바꾼다 하려면 코치로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 고민 주신 분이 이분이 너무 싫다고 하셨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분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 상사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이분이 너무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 상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이분도 자신의 친구가 있겠죠. 네, 가족도 있을 거고요. 또 이분의 부모님에게 이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네, 억지로 이분을 좋아하시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의 100%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싫다고 해서 내가 포커스했던 부분이 좀 희석될 수도 있고 그분의 다른 면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뭐든 자기 말이 맞다는 직원, 업무하기 힘들어요. 자기 주장이 엄청 센 직원이랑 일하고 계신가 봐요. 항상 내 말이 맞아. 그러고 또 내가 잘못한 일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고 탓을 한다는데요. 얼마나 답답하신지 이런 사람 처음 본다고 하셨네요. 솔직히 이런 분이랑 같이 일하면 너무 힘들죠. 네, 괜히 내가 잘못한 거 없이 피해보는 느낌이 들고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고요. 네, 여기서 또 코치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 이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분의 가슴 속에 깊은 니즈가 뭘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채워졌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 하는 그 니즈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분에게 정말 중요한 니즈는 인정일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말이 납득할 만하고 옳고 나는 그럴 만한 생각과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과 또 하나는 자기 보호가 또 보여요. 남의 말에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고 나를 지키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신 분 같거든요. 네. 이렇게 인정과 자기 보호가 강한 분들한테 가장 효과 없는 대응이 뭐냐면 네가 옳긴 뭐가 옳아 내 말이 더 맞아 라고 해서 허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틀렸구나 깨갱 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중요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욕구가 빵꾸가 나면서 더 반발하고 나를 더 거리를 두게 돼요. 네. 그래서 서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께 인정과 자기보호가 강한 분들께는 이렇게 하는 게 효과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님 말이 맞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속에 영혼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오히려 그분에게는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할지 말지는 고민 주시는 분의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효과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내가 무슨 도닦는 스님이냐?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막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지만 한 3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요 행동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다 큰 어른이어서 서로 옥신각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마음속에 내가 맞아! 나 옳다고 해! 라고 주장하는 어린아이가 저의 외침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뭐라 그럴까 귀엽게 혹은 아니면 그냥 좀 연민의 마음으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벅차요 하셨는데요. 네, 일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진짜 회사에서는 또 그 와중에 이게 다 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야 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싫어요 이렇게 하기는 뭐하고 그쵸? 근데 또 야근은 늘어나니까 제가 글만 읽어도 막 숨이 헉헉 차는 거 저도 숨이 막 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나의 성장을 위한 게 맞는지 더는 못한다는 얘기를 어느 시점 해야 될지 하셨는데요. 여기서 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질문 주신 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장과 발전은 어떤 건가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성장과 발전 말고요. 이 질문 주신 분의 성장과 발전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게 뭔지 본인이 분명해야지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의 성장과 발전이 어떤 형태가 있는데 진짜 힘든 과정을 묵묵히 견디고 이 시간을 지나야지 얻을 수 있는 거라면 회사에서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성장과 발전은 좀 더 다른 형태라면 오히려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해보고 찾아가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진짜 나의 성장과 발전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회사와 나의 욕구를 잘 조율해보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라면 역시나 이것과 관련돼서 그냥 꾹 참기보다는 회사와 마주 앉아서 상사와 마주 앉아서 그냥 이 고민 주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으로서는 성장과 성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의 성장과 발전은 진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같은데요. 연봉 협상 잘하는 팁 있나요?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냈다 하셨고요. 매출에도 기여를 했다. 그래서 연봉 협상이 기대가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성과에 대한 보상을 따로 챙겨주는 게 없다고 느껴져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연봉 협상이지 대부분 연봉 통보가 많잖아요. 그쵸? 하지만 또 이게 앞전에 두고 있으면은 혹시 나 올해 좀 잘했는데 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원래 이 이야기를 주신 분의 올해 목표가 뭐였는지 하는 거예요. 네.
원래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기로 했는지가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도 내가 뭘 잘하게 될지 몰라서 그냥 얼레벌레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성과가 잘 나왔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같은 입장이에요. 나도 네가 잘할지 몰라서 딱히 준비 못했고 뭐 줄 건 없어.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외로 연봉 협상이라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내가 잘한 다음에 협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시작되기 연초에 회사와 혹은 상사와 내가 무엇을 이룰 건지에 대해서 잘 합의하고 목표를 잘 수립해 두는 게 중요해요. 이 시작 지점에 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가 명확해야지 이 프로그레스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서로 양자 간에 그게 다 지난 다음에 비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성과를 냈고 매출에도 기여를 했어. 나 열심히 했어. 그쵸? 열심히 했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내 입장에서 열심히 한 거랑 이게 진짜 회사에 의미 있는 성과와 기여였는지는 또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나를 평가하는 평가자 혹은 고가자 위에 회사의 고용주 등등이 진짜로 갈급하고 목마른 성과 그게 달성이 됐을 때 거기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진짜 이 사람 어디 가면 안 돼. 챙겨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연초에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진짜 목마르고 진짜 갈증나는 변화와 성과가 뭐지? 우리 상사가 진짜 간지러워하는 부분이 뭐지? 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에 준해서 내가 올해 이룬 것을 고려해 보시면 훨씬 설득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 그리고 그에 준해서 내가 이만큼 이뤘고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수준의 원본 협상이 이 정도 된다면 내년에도 다음 회계연도에도 이 이상 이루겠습니다 라고 기준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원하는 것에 맞추기를 권합니다. 네. 다른 리더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하셨는데요. 실무를 처리하느라고 항상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시대요. 네, 그 와중에 또 팀원 챙기라고 난리라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다 하셨습니다. 다른 리더분들은 어떤가요? 이게 되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야기 주신 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리더분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초보 팀장님 있는 경우에는 이 고민 안 해보신 분이 계실까 할 정도로 많이 경험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제가 1대1 코칭으로 그 리더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다 보면 그게 비단 실무가 정말 많아서 생기는 일일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완벽주의 때문인 거예요. 네. 실무자로서 굉장히 잘했던 나로서 이게 리더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기가 불안하신 거죠. 네. 내가 해야지 속이 시원한 거. 네, 그래서 다 끌어안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두 번째는 오히려 팀원들한테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아니, 우리랑 똑같이 일하던 사람이 팀장 됐다고 나한테 막 일을 시켜? 이거를 본인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는 포지션이 달라지셨잖아요. 그쵸? 리더는 리더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역할과 또 바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팀원들은 이제 그 리더로부터 배우고 자기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네, 그 팀장님이 그 리더분이 계속 착한 사람이고 그분이 스마트하고 그분이 막 빡세게 일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딱 이 정도로 느낌이 왔을 때 나 너무 요즘에 일에 치이는 것 같아. 하는 게 알아차려지셨을 때가 바로 위임을 시작하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꼭 내가 해야 되는 일. 예를 들면 팀원 챙기는 거는 당연히 팀장님의 일이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꼭 팀장으로서, 리더로서 꼭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혹은 다른 사람이 함으로써 더 많이 배우게 될 일을 잘 구분하셔서 이제 조금씩 위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이 너무 없는 것도 고민이네요. 아까 또 앞에 나왔던 이야기 해주신 분이랑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쵸?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일이 많아도 고민, 없어도 고민. 진짜 이슈 맛집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쵸? 네.
스타트업에 계신데 최근에 경영 악화로 직원들이 많이 정리됐고 3명이 남으셨대요. 와, 진짜 적막한 사무실에서 일도 없어서도 그렇지만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셨는데요. 되게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 이야기 주신 분께는 코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질문인데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지금으로부터 3년 뒤가 됐을 때 여기 이야기 주신 분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 경영악화로 지금 망해가는 회사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3년 뒤, 5년 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때에 내가 3년에서 5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모습일까요? 네. 미래에 내가 지금 이런 걸 준비해, 이 시간 이렇게 보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남는 거, 일이 없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게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오히려 망해가는 회사 정리한다고 막 네, 수습할 거 많고 정신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다 생각이 되니까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종 변경 후에 이직을 했는데 적응이 안 돼요. 네. 1달 반이 지나도록 적응을 못하고 있다 하셨는데요. 이 길이 맞는 건지,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건지,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이라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직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그만둬야 되나, 버텨야 되나? 네, 고민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막 뉴커머인 입장에서는 막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원래 여기 계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당연히 적응 중이실 거라는 걸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마음이 급하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1달 반 남짓 지난 상황에서 뭔가를 혼자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조급하고 성급한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이슈는 최근에 업종을 변경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이야기 주신 분이 뭘 잘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주신 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어떤 걸 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서 고민해서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고 이야기 주신 분의 상사분 혹은 팀장님, 조직장이랑 1대1 미팅을 하셔서 이거와 관련돼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내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면 좀 자주 1대1 미팅을 하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액티브하게 먼저 찾아가셔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걸 왜 나한테 바빠 죽겠는데 말하고 그래? 라고 말한 상사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오히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적응될 때까지 무슨 뭐 가랑비에 옷 스며들듯 그 언제 그거 기다려요. 그쵸? 근데 먼저 찾아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훨씬 기특해 보이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역시나 화이팅! 근태가 엉망이고 일 안 하는 상사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네, 출퇴근 본인 원하는 시간에 하고 일도 밑에 지원이 다 한다. 근데 또 월급은 제일 많이 가져가신대요. 네, 참,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한숨 나오겠지만 이분들 친구가 봤을 땐 참 팔자 좋은 분이거든요. 네, 야,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 이럴 뿐이에요 지금. 네, 근데 또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 왜 관리 안 해? 라는 것 때문에 현타 오시니까 또 분노가 치미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서운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근태가 엉망이고 일 안 하는 상사분과 이 이야기 주신 분이 어떤 상관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영향이 뭔가요? 그것까지만 이야기 주신 분의 과제예요. 네. 이분의 근태와 이분의 뭐 월급 많이 가져오는 거는 이분의 과제고 이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분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아들러 심리학에서 과제 분리라고 하는데 나의 과제와 다른 사람의 과제를 잘 분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은 내일도 아닌 걸로 내가 막 다 이걸 다 짊어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왜 이런 사람을 왜 관리하네? 이거 회사의 과제죠. 그쵸? 네. 우리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의 일이죠. 네,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사로 인해서 받고 있는 피해나 영향이 있다면 그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프 리뷰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까요? 네, 뭔지 딱 알 것 같은데요. 이직 준비 중이라 하셨어요. 네, 면접 제안하는 의사는 거의 1, 2점대 회사라고 하시네요. 네, 단점이 너무 많다고. 사실 일단 면접을 봐야 될까 아니면 연차를 아끼는 편이 나을까 하는데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쵸?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후기를 살펴보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런 회사 평가 사이트는 물건 구매할 때 후기랑 같지 않다는 걸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일을 구하는 거, 취직을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 이런 게 다 연애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평가 사이트는 뭐냐면 사귀다 헤어진 사람들이 전 남친 여친에 대해서 평가를 남겨놓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 내가 얼마나 싫었는지 그걸 기억해서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또 결국 새 짝을 만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이야기 주신 분의 이상형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짝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그러면은 다른 단점이 있더라도 그 조건을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선택하는 게 연애이고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남이 추천해준 옷을 뭐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잠깐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남이 추천해준 사람이 사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네,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주신 분이 나에게 중요한 기준, 네, 나의 이상형의 일을 그게 뭔지를 찾아가 보시면 훨씬 만족스러운 이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의 기준을 먼저 수립해 보세요. 네, 짧은 시간에 진짜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네요. 참 직장을 다니면서 고민 없는 사람은 없겠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와, 이거 진짜 내 고민인데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고민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무엇이든 이야기해요. 주제는 또다시 CIT 코칭연구소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